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강의를 하나 하는데요. 신장병, 신부전, 어디까지 검사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 하는 강의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로 강의를 하는데요. 예전에도 몇 번 트라이를 해봤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 강의는 신부전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강의와 관계가 없더라도 댓글창에 자기 상황이나 질병들에 대해서 강의를 원하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에게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거나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면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댓글에도 달아드리긴 하는데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근래 들어서 환자를 한 분 봤는데 이런 비슷한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이 케이스는 실제 환자분에서 여러 명의 환자들과 약간 믹스를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 환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좀 치를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그 기본 맥락은 비슷하니까 53세 여성인데 크레아틴이 8.3으로 주치의가 발견을 해서 신장내과를 저한테 오신 분이었는데요. 2년 전에는 크레아틴이 1.5였다. 당시 단백뇨하고 혈뇨가 있었는데 1.5니까 괜찮다고 해서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에 사시니까 의사를 50대에 주기적으로 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2년 동안 의사를 보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랬는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한 달 만에 부종이 굉장히 심해지더니 한 달 만에 20파운드 거의 10kg가 부종과 동반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3살 때 유관적 혈뇨로 인해서 신장 조직 검사를 했던 경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벌써 40년 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신장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런 치료를 해서 나았는데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지금 기록도 없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얼마 동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자기 부모님이 그런 걸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까지만 아신 분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케이스는 실제 환자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지난 6개월 동안 한 서너 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했다든지 혈뇨가 옛날 10대부터 있었다든지 단백뇨가 10대부터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과 주치의가 크레아틴이 7, 8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신장내과를 가서 보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신장내과를 봤는데 뭐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응급투석하자. 이유는 크레아틴이 뭐 7, 8이 넘었고 뭐 포타시움도 5.4였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의사를 안 봤으니까 뭐 2년 동안 의사 안 봤는데 벌써 2년이 있으면 콩팥 뭐 날라갔으니까 뭐 지금 뭐를 해봤자 어떻게 하겠냐 투석밖에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저한테 세컨 오피니언으로 오신 거였는데요. 6개월 전에 부종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런 치료 없이 3개월 정도 있다가 회복을 하셨대요. 스테로이드나 뭐 면역 억제제 이런 거 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도 쓴 거 아니고 새로운 약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 혈압약이 있었는데 그 후에 부종이 생긴 후에 혈압약이 있다가 뭐 다른 부작용 때문에 바꾸었고 아직까지 고혈압은 심한데 여러 가지 약을 변경한 상태고 현재 암노리핀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왜 제가 암노리핀과 다른 약이 있었는데 암노리핀 얘기를 하냐면 암노리핀 약을 하면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2~3명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흔하진 않아요.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암노리핀을 복용 중인데 다리에 부종이 없어진 거예요. 생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은 아니라는 걸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현재 이 약을 했고 당뇨는 없었어요. 이 강의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여기 있어요. 제가 한인타운에 와서 이걸 종종 보게 되는데 한 달에도 몇 분씩 이렇게 이런 상황 비슷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콩팥이 이 정도까지 망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간 안타까운 케이스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10대에 혈뇨가 발견이 됐고 신장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신장내과 전문의를 안 봤다는 것. 한번 콩팥에 조직 검사를 했다면 그 병이 지금 조절이 됐거나 나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혈뇨가 아니라 혈뇨는 계속 끝까지 추적해야 돼요. 근데 단백뇨가 굉장히 심했다. 1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섰다 하면은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라고 해서 어린애들한테 감기가 일어난 후에 부종이 생겼다가 회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97%인가 회복을 하고 괜찮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단백뇨가 다시 나오면 콩팥이 망가질 확률이 되게 높고, 그때는 자동으로 아니면 치료를 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요. 어렸을 때는 90% 이상이 회복을 하지만 단백뇨나 혈뇨가 나왔다고 하면 아무리 그게 회복을 했더라도 주기적인 검사는 필요해요. 아니면은 주치의한테 가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말해서 소변 검사, 혈뇨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는 내과 선생님들이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는데 콩팥이 크레아티닌이 괜찮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끝에 투석할 직전까지 어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를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병을 증상이 없으면 검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끝에 막장에 투석하기 직전에만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콩팥은 말기까지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미리 방지를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도 단백뇨를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고, 그리고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추적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또 자기 주치의도 가지도 않았고, 벌써 40대 말에 신부전 3기였는데도 거기에 대한 추가 조치나 검진이나 치료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미국에서 있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꽤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치료 방침에서도 이제 좀 저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신장내과 분을 보셔서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신장내과 전문의를 첫 번째 보신 분은 너무 늦었으니까 투석하자, 뭐 원인 검사도 필요 없다, 어차피 조직 검사 해봤자 뭐 알아낼 거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냥 검사도 크레아틴인만 체크하고 투석으로 넘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100%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많은 경우 크레아틴이 8, 9 정도 되면 벌써 이게 만성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꽤 있고,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도 결과적으로 그 조직 검사에서 현미경으로 봐도 별로 이게 찾아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흉터만 남아 있고 사구체는 다 망가져 있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다, 흉터만 남아 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마지막 말기에 찾아오게 되면 조직 검사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검사를 위해서 환자가 조직 검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괜히 필요 없는 검사는 아니겠지만 뭐 해도 아무것도 못 찾을 상황에서 그거 했다가 부작용만 출혈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는 신장내과 의사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런 토픽은 대학병원 신장내과 안에서도 대학병원에서도 교수끼리 토론을 하게 되면 반대파와 찬성파가 날 수 있는 다분한 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토론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그러다 보니까 A와 B가 다른 관점으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 왜 의사들이 다른 얘기하냐?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린 거는 제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낫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분이 말한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그냥 투석이나 하고 뭐 원인 찾아봤자 찾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입견이 제 강의니까 제가 하는 쪽으로 선입견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죠. 저희 선입견이 담겨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자, 환자 나이가 53세의 젊은 나이예요. 53세면 뭐 나이가 들은 거 아니냐? 들은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53세면 아니면 50대면은 젊은 나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신장 수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3기 초반이거든. 3기 초반인데 2년 만에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는 좀 너무 빨리 진행이 됐고, 아니면 2년 동안 꾸준히 쫙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2년 때 그렇게 있다가 또 어느 시점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2달 전에 완전히 나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 지금 피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2년 전 검사와 1개월 안에 한 검사뿐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 전부터 망가진 건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물론 2년 전에도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망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분히 맞을 수는 있으나 53세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니까 아무래도 돌이킬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지금 3, 4개월 만에 확 나빠졌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3200mg 정도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혈뇨가 경력이 있었다. 10대에 조직검사까지 했는데 지금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지, 조직검사까지 해서 회복을 잠시 했었다는 거죠. 그럼 혈류가 있었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사구체 신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해서 콩팥이 투석까지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1년 동안 투석을 하시다가 계속 치료하면서 조금씩 좋아져서 1년 후에 크레아티닌이 1.9까지 떨어져서 투석을 안 하신 제 환자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게 흔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가 없었기 때문에 당뇨 때문에 만성적으로 10년 동안 나빠진 게 아니다라는 거는 벌써 저기였고, 혈압은 높지만 혈압 때문에 콩팥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단백뇨가 나올 수는 있는데, 혈압이 크레아틴이 8까지 올라가면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고혈압이 첫 번째 원인이 아니라, 고혈압은 원래부터 있긴 있었지만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라 두 번째 2차적인 콩팥이 나빠져서 생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를 생각했을 때 환자가 왜 콩팥이 나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검사를 반드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분이 뭐 83세였다. 뭐 그러면은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63세였어도 이거는 검사를 하자고 할 것 같고, 70세였어도 이 정도로 1.5에서 8까지 2년 만에 확 갔다면 70세라고 해도 조직 검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신장내과 선생님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강의는 저희 선입견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모든 신장내과 선생님을 대표해서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반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옳고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약간의 관점이 틀린 거니까. 53세가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분도 53세의 젊은 나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직검사 해봤자 흉터만 나올 건데 그걸 뭐하러 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일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2년 전부터 했던 게 아니라 5개월 전에 조금 있었고 이게 심해진 건 2개월 전부터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만성신부전 3기에 급성신부전이 겹친 거면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직 검사 전에 이제 피 검사를 해야 돼요. ANA 해서 루퍼스 검사도 해야 되고, 루마토이드 알토라이티스, 루마토이드 팩터 검사해야 되고, 뭐 헤파타이티스 간염 검사, 뭐 HIV 검사, 시필리스, 예전에 뭐 성병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런 바이러스들이 콩팥을 망가뜨리면서 단백뇨를 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혈뇨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혈뇨만 나왔냐? 지금은 혈뇨가 없는데 혈뇨가 나왔던 경력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IgA일 수도 있는데, IgA면 피 검사를 안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ANA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가면역 질환제 컴플리멘 뭐 이런 것도 검사해야 되고, 에스펩, 유펩이라고 해서 골수암, 마일로마 뭐 이런 것들 검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혈뇨는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초음파를 하고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만약에 2년 전에 신장내과를 봤다면 이거를 여기까지 오지 않게 방지를 할 수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훨씬 많이 봐요. 물론 한국에서도 의사를 아무리 보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보기가 쉽지만은 않죠.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에서 시간을 내고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뇨 이런 것도 뭐 내박쳐 두다가 관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콩팥병이면 더 관리를 안 하겠죠. 그런 상황이 있고, 단백뇨나 혈뇨가 나온다면 반드시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신장에 돌이 있어서 혈뇨가 나온다 그러면 돌이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돌이 빠져
나간 후에도 돌이 없는데 계속 혈류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거는 콩팥 검사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방광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방광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비뇨기과에 가서 그런 검사도 해야 되지만 신장내과에서 그런 검사. 근데 단백뇨가 나온다. 단백뇨가 뭐 3g이 나온다. 자, 이거는 비뇨기과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첫 번부터 신장내과 부분의 문제예요. 이거를 놔두면 결과적으로 투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3g이다 그러면 부종이 엄청나게 나오고 벌써.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뭐 6g 이 정도 나왔겠죠. 막 갑자기 한 달 만에 10kg가 살이 찌면서 다리가 막 아플 정도로 땡땡 부었다. 그러면 보통 3g, 뭐 6g, 7g 막 이렇게 나와요. 단백뇨가. 또 이제 이분이 가족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부전이었고 아버지도 왜 콩팥이 망가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분이 자녀도 있어요. 자, 문제가 이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분이 10대에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검사까지 했고 어떤 치료를 했다면 유전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버지도 콩팥이 문제가 있었다. 그럼 자기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자녀들 중에서 이 콩팥병이 같이 유전적으로 생긴 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원인을 아는 게 좋겠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투석을 하면 됐지 뭐. 자, 투석을 했는데 그러면 50대니까 이식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투석을 하다가 이식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식할 때 이식하는 전문의가 뭘 물어보냐면 콩팥이 왜 망가졌어요? 이 말을 반드시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보는데 몰라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왜 조직검사 안 했나요? 안 했을까요? 이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장 이식을 하는 분은 이식을 해줬는데 원래 콩팥을 망가뜨린 병이 재발을 하는 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이면 이 사람한테 이 콩팥을 줘야 될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준다고 하면 면역 억제제를 어떻게 써야 될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가 면역질 아니면 면역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면역 억제를 조금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알아야 이식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하면은 재발률 이런 말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직 검사는 이 상황에서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